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펑펑 한방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대설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눈이 쏟아졌는데요. 눈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첫 소식 임리은 기자입니다. 나뭇잎과 가지가 하얀 모자를 뒤집어 썼습니다. 아침부터 내린 한방눈은 산책로를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겨울왕국처럼 펼쳐진 설경. 그냥 지나치기 어려워 카메라를 누릅니다. 아침부터 내리던 눈은 지금까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서울 연남동의 기온은 0도입니다. 아주 낮은 기온은 아니다 보니 이렇게 눈이 진눈깨비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얀 눈이 쌓이기보단 이렇게 질퍽거리는 형태로 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화이트 크리스마스였고 연말에도 눈도 내리면서 세상이 하얘서 더 연말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찾길은 긴장감이 넘칩니다. 눈을 치우고 연신 제설제를 뿌립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일어난 추돌 사고로 수도권과 일부 지역은 하루 종일 극심한 정체에 시달렸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인천, 그리고 강원 등 지역에는 시간당 1에서 4cm의 강한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한때 대설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서울에는 눈이 12cm 넘게 쌓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비상근무 1단계를 내리고 제설 작업에 한창입니다. 눈은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기상청은 주말 사이 강원 산지에 최대 1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눈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무장 세력에 납치됐던 한국인 2명이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이들은 국내 대형 건설사 직원으로 지난 12일에 납치돼 17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은 직장 동료. 무사히 풀려난 안도감에 감격합니다. 지난 12일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인 2명이 피랍됐습니다. 납치된 지 17일 만인 어제 오후 2시 풀려났습니다. 이들을 납치한 건 현지 무장단체였습니다. 외교부는 피랍됐던 우리 국민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면서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가족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 소속 직원인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나이지리아 남부 지역에서 무장단체의 매복 공격을 받고 납치됐습니다. 함께 있던 현지인 경호원 4명과 운전기사 2명은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정부는 납치 사건을 인지한 뒤 재외국민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인질 석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풀려난 2명과 통화해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병원 검진 후 안전이 확보된 곳에서 가족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후 절차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귀국할 예정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납치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약 11년 만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은 경제난 등으로 현지에서 몸값을 노리는 납치 사건이 이전보다 3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우리 교민은 약 400명으로 대우와 삼성, LG 등 우리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340여 명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한밤중에 서울 신촌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2명이 크게 다쳤는데 1명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선 승용차와 시내버스가 충돌해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정직명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도로 한가운데를 달립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남녀 2명이 탔습니다. 잠시 뒤 킥보드와 충돌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고 킥보드에 탄 사람은 튕겨져 나갑니다. 오늘 0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명물거리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킥보드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남성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킥보드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해서 진행을 하니까 정상 방향에서 진행하던 차하고 충돌을 한 거죠.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남 창원시 월영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시내버스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승용차를 몰던 6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버스에 타고 있던 6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승용차는 경사진 도로를 오르던 중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릎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제대로 못 틀고 중앙선을 넘어서 내려오던 시내버스하고 정면 충돌한 사고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고시원 1층에서 불이 나 30대 여성 1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침대 매트리스에 얹어 사용하던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극명한 입장차만 재확인하면서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구의 한 식당 앞에 도착합니다. 2분여 뒤 이낙연 전 대표가 도착하고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에 만난 두 사람은 50분가량 비공개 회동했지만 아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 비대위 구성을 요구해온 이낙연 전 대표는 회동 직후 사실상 신당 창당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그 변화의 의지를 이재명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민주당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품격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전 대표에게 총선 승리를 위해 단합할 시점이라며 탈당을 재고해달란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을 나가시는 것이 그 길은 아닐 것이다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총리님 다시 한번 깊이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회동에서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한 만큼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새해 첫날 행주산성에서 지지자들과 신년 행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이날 신당 창당 관련된 메시지를 낼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우체국 금융시스템 접속장애가 발생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쯤부터 우체국 인터넷 뱅킹, 우체국 페이 등에 접속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접속장애는 지난 추석 연휴 직전에도 발생했으며 우정사업본부는 장애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복구 시점 등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공격을 강화하면서 하루 새 200명 가까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가자 지구 북부 지상 대부분을 장악한 이스라엘군은 최근 남부에도 공격 수위를 높이는 중이며 하마스 지도부가 숨은 것으로 추정되는 남북한 유니스 등에서 작전을 확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 당국에 따르면 누적 사망자 수는 21,500명이 넘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해변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벤투라 소방국은 현지 시간 28일 벤투라 해변 인근에서 높은 파도가 방파제 인근에 있던 8명과 주차된 차들을 휩쓸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8명은 다행히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겨울 추위에 취약한 쪽방촌. 하지만 추워진 날씨만큼 마음이 얼어버린 이들은 바로 옆방 사람과도 말 섞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구에서 이런 외톨이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전합니다. 발을 쭉 펴기도 힘듭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으론 찬기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일거리를 찾아 연고 없는 대구로 온 그가 갈 곳은 월 21만 원짜리 쪽방뿐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공원 가도 벤치에 혼자 앉아 있다가 이제 돌아오고. 그런 그가 방 밖을 나선 건 재밌는 수업이 있다는 복지사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신청곡이 뭐였죠? 노래를 흥얼거리면서도 이끼를 떼어 이리저리 붙이는 표정은 진지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채울지 막막했던 빈 액자. 이제는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꽉꽉 찬 모습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희망을 꽉 채우자는 의미에서 잘 살겠다는 다짐을 채우고 동료들에게 보내는 마음을 꽃으로 표현했습니다. 여인 속에 있는 부분은 다 가족이 없고 그리고 혼자 사시는데 꽃처럼 이렇게 활짝 피는 웃음 한번 뒤졌으면 그런 마음에
그렇게 1년 완성작을 늘려가며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도 쌓아갔습니다. 떡도 맞춰 오시고 붕어빵도 가지고 오시고 이분들은 순수하게 그냥 만나면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들이 만든 작품은 만남의 바람이라는 이름으로 대구 지역 카페와 병원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꿀벌처럼 부지런히 취재한 뉴스비 시간입니다. 한 회사에 비서로 입사했는데 업무를 핑계로 회장에게 성착취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선 이 회장이 직원들과 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 회사에 비서로 지원했습니다. 지금도 올라와 있는 채용 공고에는 임원을 수행하거나 경영 지원 업무를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회장이 직원들에게 내민 서약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무실에서 성인용품을 사용한다거나 서로 합의에 의해 직원 간 성관계나 스킨십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약서에는 합의를 강조했지만 실제 사무실 분위기는 강압적이었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자기 말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화를 엄청 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욕하고 그래요. 너 하나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피해보는 거라고. 취재진이 입수한 사내 업무 공지입니다. 모든 직원들은 성적인 업무가 일의 일부이며 이를 피한다면 퇴사 조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합의에 의했다고 하면 언제든지 싫다고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완전 반대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취재진이 만난 직원들은 실제 회사 안팎에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따지면은 회사를 퇴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날. 이 회장은 직원들과의 성관계를 촬영해 다른 직원에게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있대요? 경찰이 거기? 네, 연락 왔어요. 셀프 압수해서 했는데 전화하는 게 찍혀있대요. 그래서 알았어요. 찍었네. 직원들은 성적인 것 외에도 회장에게 임금 체불과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배당금 준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금액 돌려주시면 안 되냐고.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돈을 줄 수가 없다 이거야. 각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회장에게 돈이 묶여있는 바람에 회사를 그만두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일부 직원들은 이 회장을 위력에 의한 간음과 카메라 촬영,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중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고 나머지 혐의는 검찰로 넘어가 수사 진행 중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 회사에 저희 취재진이 직접 지원해 면접에 들어가 봤습니다. 비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은 물론 성희롱성 질문까지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취재진은 지난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성인용품 회사에 비서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면접에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직원하고 그 용품을 사용한다면 그게 가능한가? 이게 다 성희롱이에요. 전부 성희롱이에요.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 이건 그냥 통신매체 이용 음란입니다. 바로 범죄, 바로 범죄. 안녕하세요. 이 회장을 찾아가 취재진임을 밝히고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는 사내 성행위가 이뤄진 건 맞지만 업무상 필요했고 직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이고 일적으로 성적인 알고리즘 만들려고 하는 건데 위기에서 내가 시켰다고 하면 몇 명이나 내가 수사기관에도 얘네가 즐겼다 팔아.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 이유를 묻자 생활이 어렵다며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밝혔습니다. 사업하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당연히 오르죠.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에 하나씩 다 파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집도 지금 관리비도 못 내고. 취재 결과 이 회장은 과거에도 직원들의 월급을 9,800만 원가량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 임금 상습체불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투자 사기 의혹과 관련해선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된 분들한테 별도의 투자금 받은 거는 반환이 안 된 거는 맞나요? 아는데도 투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겠어요? 이 사업 아이들 다 알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전문가는 직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한 비도덕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동조했어라고 하는 죄책감을 느끼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후유증이 더 오래가고 힘들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모든 건 모두 합의에 의한 거니까 다 네 책임이야. 나는 책임지지 않아. 라고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치밀한 범죄로 보여요. 이 회장은 지금도 회사를 운영하며 새로운 비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노량해전 승전일을 앞두고 이 영화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영화 노량에서 명연기를 펼친 배우 정재영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염이 없는 모습 뵈니까 사실 저는 조금 더 생소하기도 합니다. 붙이고 올까요? 요즘 극장에서 관객들을 이제 직접 만나고 계신데 현장의 좀 분위기 좀 느껴지시죠? 어떤가요?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또 기다린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네. 또 재미있게 봐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내일 노량해전 승전일이 실제로 발생했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영화가 시점에 또 이렇게 맞아서 개봉하다 보니까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요. 내일 보시는 분들은 400년 전에 그날의 현장에 가 있는 듯한 그런 또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기분이 묘한 것 같아요, 저도. 좀 벅찬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 함께 이제 촬영을 했던 허준호 씨가 정재영의 부활이 보여서 너무 좋았다라는 영화 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동료의 이런 평가. 그 말씀만으로도 너무 고맙죠. 네, 저는 반대로 등자룡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허준호 형님의 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과 비상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국중 조명연합군 명나라의 수군대장 진린 역을 맡으셨습니다. 너무 외국어를 잘 소화하셨고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셨겠다. 저 톤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쉽지 않으실 텐데. 이제 하루에 4-5시간씩 매일 선생님하고 개인 수업을 하고 또 그걸 다 녹음해서 매일 듣고 또 집에 가서는 중국 영화 보고 그러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툭 하고 치면 바로 나오는 대사 같은 게 있을까요? 영화 할 때 제일 찍을 때 많이 했던 대사인데 뭔지 알 것 같아요. 라오예 라고 하는 예.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님한테 제가 쓰는 존칭인데 맞아요. 노야라는 뜻입니다. 어르신. 어르신. 여기서 되게 극존칭을 제일 많이 사용하죠. 예. 그래서 초반엔 사실 좀 흥분하셨을 때 동재실 하면서 화를 내시고 나중에는 라오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발음을 저 중국어 조금 했습니다. 조금 하신 게 아닌데요? 아니, 딱 들으니까 벌써 정재 씨 건소름을 하시는데요 지금? 아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통제실 하다가 나중에 라오야. 그러니까 존칭이 변하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마음도 변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지금 제가 공황 상태가 갑자기 너무 잘하시니까 난 뭐지? 원래 외국어는 짧게 해야 잘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네. 그런 심경의 변화도 연기하셔야 되고 명나라 고어를 쓰시면서 한계적인 게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눈빛이나 이런 걸로 많이 커버를 하시더라고요. 편집의 힘이겠죠. 아니면 이렇게 감독님이 겸손하게 말씀하세요. 감독님이 잘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좀 배우로서 힘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감정이 여러 가지 표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게 좀 외국어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고 감정을 많이 변화시키면 또 이게 뭐 발음이라든지 이런 게 또 바뀌고 실수할 수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외국어도 너무 잘 소화하셨지만 또 저 외적으로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장수의 그 분장 자체가. 촬영할 때 가족에게 보여줬는데 중국 사람 같다 하더라. 난 뭘 해도 비호감이다. 그렇죠. 예. 가족들의 평가는 항상 조금 이게 좀 박하다고 할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항상 저한테 하게 뭐 제가 봐도 이렇게
예, 호감스럽지는 않네요. 아 근데 그 RPG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중국에 이렇게 장수들 나올 때 그 이미지랑 너무 흡사해서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정말 찰떡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좀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어색하죠. 예, 아. 적응이 안 되는데 예,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면은 뭐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관객들이 좋아한다면 네. 상관이 없다. 오랜만에 사극하실 때 처음으로 수염도 붙이시고 장수다 보니까 이제 칼을 휘두르거나 이럴 때 더 좀 신경도 많이 쓰이실 네네. 것 같다는 생각도 식사할 들었어요. 때 일단 특히 좀 되게 힘들고 자꾸 그런데요. 빠지고 이러니까 아유. 같이 먹기도 해요, 반찬으로. 어머 여기 수염 빠져 있네. 그래도 그냥 같이 이렇게 네네. 어, 아니, 그러니까 먹으면서 이게 들어가는 거죠. 먹으면서 들어가는. 예, 아 예. 여기 붙어 있으니까. 네네네네. 아 그런 또 애로 사항이 좀 있었군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과 진린의 관계를 표현할 때 가장 좀 신경 쓰려고 했던 부분. 그래도 이건 좀 중점적으로 놓고 가야지라고 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진린의 입장에서는 이순신 장군님한테 계속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약간 진정성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가볍다라든지 아니면 또 너무 무겁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뭐 균형감, 밸런스가 좀 무너지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유지하면서 진린의 캐릭터도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찍을 때 가장 좀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 어떻게? 장군님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묘사되고 어떤 모습일까가 굉장히 궁금해서 정말 딱 봤는데 네. 시나리오에서 봤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 북소리와 함께 네, 맞아요. 그런 장면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기억에 계속 남았어요. 네. 저는 진린 장수가 내려서 이제 이겼다 네. 라면서 달려가는데 이게 아닌데 어디 계시지 하고 딱 봤는데 저기 계시구나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네. 그때 표정 변화가 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아니, 제가 보면 어색해요. 아 부끄럽고. 어색하세요? 아, 부끄럽고. 여전히 그러신 거예요? 아니, 아직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다. 정주영 씨가 이제 연기를 해온 지 어느덧 30년 가까이 되셨습니다. 배우가 된 이후로 슬럼프가 아닌 적이 더 드물었다. 이게 매 작품 할 때마다 계속 그런 어떤 뭐 고비가 오고 좌절이 오고 또 그거를 이렇게 극복해서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또 하고 그게 계속 반복이지 않나. 그냥 못해도 그냥 계속 이것만 할 수밖에 없는. 10년 전 인터뷰에서 10년 뒤 어떤 배우가 됐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배우를 그때까지 하고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다행히 하고 있네요. 다행히 하고 예, 있다. 다행히 하고 있는데 더 나아진 거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 그렇다면 10년 후 어떤 모습일까요? 그때도 배우였으면 좋겠어요. 배우였던 사람이 아니라 배우였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 두 번째 뭐 더 나아진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이제. 그냥 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였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10년 뒤 또 인터뷰 때 모시면 나와주시길 기대하면서 네. 오래 하실. 10년 뒤면 저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함께 뵙죠. 네.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린 가운데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4도에서 11도로 포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눈, 비도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